네. 꽤 높게 나오고 해서 몇 점 나오세요? 저 17점 나왔어요. 17점. 오. 바로 병원으로 같이 가시면 돼요. 다 네. 바로 따라오시죠. 12점? 12점은 뭐 수면다운 검사하러 가시죠. 네. 17점은 17점은 무조건 뭐든 해봐야겠다. 잠 평소에 많이 못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코코넷넷 TV 정재훈. 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주간졸림증은 밤사이에 충분히 수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주간졸림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다들 바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상적인 분들이랑 다르게 주간졸림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 계속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운전 같은 거 하실 때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일에 지장이 간다거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잠을 잤는데 낮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또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전체적인 일상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날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졸림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전날에 수면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사실 질병에 관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면무호흡증이라든가 아니면 기면증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전날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잠이 오는 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지금 졸려 보이시는데 주간졸림증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주간졸림증이 있는지 여부는 옆에 사람들이 판단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인터넷에 찾아봐도 주간졸림증 척도라는 그 ESS 스케일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자기가 주간졸림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한국형 주간졸음 자가평가 척도라는 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또 졸려 보이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졸려 보였는데 오늘은 저 원장님이 졸려 보이셔서 아주 좀 즐거운 촬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 또는 신문이나 잡지, 서류 등을 읽을 때 어떠신지. 이게 사실 그 일상적인 거를 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 되게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분야는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좀 이제 또 재밌어 하는 거는 이제 덜 졸린데 그래서 평균 내면 저는 한 1점 정도. 네, 원장님은? 저도 1점 정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전문서적 이런 걸 읽으면 한 3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사실 요새 휴대폰을 보죠. 맞아요. 네. 휴대폰은 잘 안 좋은데 TV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면 그래도 졸긴 하잖아요. 저도 이건 한 1점 정도, 가끔 저도 정도. 1점. 네. 모임이나 극장 같은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 뒤에 거랑 사실 거의 겹치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운행 중인 차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네. 요 가만히 있을 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럴 때는 사실 안 졸릴 수는 없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저도 요거는 한 1점 정도로 놨거든요. 네. 저도 제가 진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엄청 일할 때 말고는 사실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아끼고자 맞아요. 몸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저는 뭐 이동 중에 차에서 그냥 바로 자거든요. 네. 제가 더 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점수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 또 어릴 때 멀미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는 정말 잘 졸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주간졸림증이 있냐 없냐를 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 버릇처럼 자는 게 좀 있습니다. 참고로 멀미 같은 경우는 그 눈 감고 누워 계시는 게 제일 나은 거 아시죠? 맞아요. 그다음에 오후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쉬려고 누워 있을 때. 이거는 와. 한 저는 2점. 저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잘 못 졸아요. 저번에 진료실 문니까 졸고 계시던데. 그때는 쉬려고 누운 게 아니라 전문 서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의자에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건 저는 안 잡니다. 네네. 이럴 때는 잘 안 자죠. 술을 곁들이지 않은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가끔. 이건 1점. 김 원장님은 술을 곁들이면 3점입니다. 그죠? 예. 저 주사가 자는 거라 가지고. 술만 들어가면 바로 자요. 마지막 질문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기대어 있을 때. 이것도 아까 뭐 거의 비슷한 앞에 질문인데 저도 이거 한 1점, 2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8점, 김원장님 7점 나왔는데 이 스케일에서는 사실 정상 범위는 8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24점 다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16점입니다. 이 평가 척도에서 8점에서 16점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름기가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6점이 넘어가면 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BS 수미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틈날 때마다 몇 번씩 하셔서 평균 점수를 내면 되는데 그 점수가 10점 중반을 넘어간다면 이거는 숨겨져 있는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까운 수면 클리닉 가셔가지고 꼭 다양한 검사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수면 다원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단지 낮졸림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질환이 있는 건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낮에 자꾸 졸리네.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겠지? 이 수면이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간과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질환이나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사는 보험이 됩니다. 요즘은 수면다원 검사는 보험이 되고 당연히 실비보험 처리도 되기 때문에 검사해 보시는 거 괜찮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고 예전에 제가 망가진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 돈 다 냈거든요. 근데 13만 원, 네. 요즘 13만 원 13만, 나오고 네. 실비 청구해서 입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그런 거 부담 없이 한 번씩 검사하러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서 이제 점심 먹고 꾸벅꾸벅 조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업무 능률이라든가 이런 거 떠나서 사실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직장에서 보이면 승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쟤는 게을러서 이렇게 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평가 척도를 좀 해보면요. 이게 점수로 이제 저희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낮졸림이 확실하게 좋아져요. 맞아요. 치료라고 엄청 하는 거는 양압기 치료가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하는데 그 치료를 했을 때 전과 후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런 승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너무 갔나요? 네. 아까 조는 걸 보셨다던데 저도 승진은 텄네요. 네. 원장님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낮졸림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각각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런 그 척도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얻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넷 TV 김무건 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